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희 샘플로 가져온 CAD 파일을 평면도 있거든요. 이 평면도 파일을 스케치업으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것부터 복습을 해볼게요. 이 외부 파일을 스케치업으로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끌어다 놓기였죠.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화면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임포트 할 거냐, 뭐 이렇게 뭐 정보가 뜨는데 그냥 이렇게 OK 누르면은 얘가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정확한 방법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파일 메뉴에 임포트에서 찾아서 폴더를 찾아가셔서 평면도를 누르고 임포트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고요. 뭐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파일 자체가 눌러서 보면은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그룹 편집기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축척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실제 크기랑 다르다라고 하면은 테입 메저 툴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죠. 근데 CAD 파일은 특별한 일 없으면 원래 크기로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니까 뭐 특별히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온 파일을 분해한다든지 해서 이걸 익스플로드 우클릭 눌러서 분해시킬 수 있거든요. 분해한다든지 해서 면을 채워준 다음에 거기다 맞춰서 그리는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불필요한 선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불필요한 선이 많이 남고 모델링 하다 보면은 이 CAD 파일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모델링을 하면서 도면에 잘못된 문제점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점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이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AD에서 저희가 선을 진짜 도면 그릴 때 중복선 같은 걸 안 만들고 진짜 깨끗하게 딱 정확한 선들로 예쁘게 딱딱 그리시는 분들은 드무세요. 왜냐면 작업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진 선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번 끊었다가, 왜냐면 계속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고 CAD로 도면 그릴 때도 여러 번 설계 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쪽에 벽이 있었다가 옮겨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두 선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로 CAD 파일이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런 상태의 선을 분해시켜서 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돼요. 렉탱글로 되어 있는 벽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돌출을 푸시풀을 하면 면이 깨끗하게 사실 올라가거든요. 근데 CAD에서 가져온 선 상태가 만약에 중간에 끊어져 있는 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임의로 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색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선이 끊어져 있어요. 여기가 끊어져 있고 여기는 별도의 선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푸시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선이 남는다고요. 결국은 저런 선들이 어디에 어떻게 생길지를 예측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선을 전부 다 여기서 조인을, 여기서도 선을 또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다 찾은 다음에 한다. 이것도 사실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도면 그리다 보면은 열심히 잘 그립니다. 잘 그리는데 이런 구간들이 그 반드시 명확하게 딱 정확하게 딱 붙어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선이 조금씩 삐져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한쪽이 작업하다 보면 저런 게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런 경우는 3D를 만드는데 되려 방해가 많이 돼요. 그 CAD에서 정리해서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CAD에서 정리할 거면 저라면 CAD에서 3D 만들 것 같아요. CAD 3D가 개인적으로는 스케치업 3D보다는 나은 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것 좀 최대한으로 수정하지 않고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위에다가 별도로 그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별도로 그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CAD 파일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요 파일이 움직이지 않게 먼저 잠글게요. 잠그고 그 다음에 요 위 요것도 보면은 벽체의 종류별로 두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공사 종류별로 두께가 다를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벽체들의 종류가 있을 건데 이제 도면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도면을 좀 위쪽에서 보면은 바깥쪽 부분에 있는 요 선 하나 있어요. 이 선은 지붕 처마가 나와 있는 선이니까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요 가운데 쪽에 외벽에 뭔가 선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여기 구간, 여기가 이제 빨간 벽돌, 여기가 단열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멘트 벽돌, 1.0 비쌓기 시멘트 벽돌, 여기 단열재, 여기가 0.5 비쌓기 그 붉은 벽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여서 여기가 벽돌 벽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쪽이 벽입니다. 이쪽이 외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외벽이고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외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여기는 발코니예요. 1층 발코니, 바깥쪽에 나가는 발코니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층 현관문 들어가는 쪽에 있는 현관 앞에 있는 바닥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는 뒤쪽에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 쪽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참고하시고, 이제 벽체 위치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 밖에 있는 제일 외곽에 있는 이 선이 지붕선입니다. 지붕 처마. 그리고 안쪽에 있는 벽은 시멘트 벽돌 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면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끊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벽체의 종류는 두 종류죠. 지금 현재 보면은 안쪽에는 시멘트 벽돌벽 하나 들어있고, 바깥쪽에는 시멘트 벽돌, 단열재, 빨간 벽돌로 만든 벽 종류가 하나가 있어요. 딱 두 종류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위에다 그냥 그려요. 렉탕글로 그립니다. 여기서 여기를 맞추면, 코너에서 코너를 맞추면 이 두께의 벽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그려주고 푸시풀로 건축물의 높이로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닥판을 모델링을 한다고, 건축물까지 하면 만든다고 보면은 아래쪽으로 만들 거니까 요게 이제 건축 마감재로 바닥이라고 가정하고 만들게요. 건축 마감재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치고, 지난번에 월요일에 했던 것처럼 조금 높게 하겠습니다. 이거 2600 할게요. 2600. 벽체 높이는 2600으로, 이 높이는 2600으로 한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룹으로. 자, 요 그룹으로 묶은 애는 편집을 한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푸시풀 같은 도구로 면을 늘려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늘려서 쓸 수 있죠. 또는 요 안쪽으로 안 들어와도 스케일 도구를 써서 늘리는 것도 가능하죠. 스케일 도구를 써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푸시풀로 늘리고 바깥쪽을 누르고 나오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이렇게 늘리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스케일로 늘리는 게 더 빠르다예요. 스케일로 늘리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얘를 늘려야 되는 끝점마다 복사를 해두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옆으로 늘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늘려서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려서 쓸 수 있겠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쭉 늘려서 또 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복사를 하는데 축방향으로 복사를 할 거니까
Shift 키를 고정을 시키고 요쪽에다가 하나 해주고 다시 누르고 Shift 키를 고정해서 축 방향을 따라가면서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너 부분, 이 벽이 뭐 여기까지만 늘려서 쓸 거다 그러면 얘는 이쪽에서부터 갖다 놔야겠죠. 이렇게 늘려 쓰도록. 그래서 그 위치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축을 고정시키면은 이쪽에 엔드포인트 같은데 갖다 놓으면은 모서리 교차점은 없지만, 이쪽 부분에 모서리 교차점은 없지만 여기다 맞추면은 같은 위치잖아요. 축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놓고 쓰시면은 상당히 작업을 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뭐 수월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복사해서 한번 쭉 배치. 자, 이거는 이제 푸시풀로 늘리든 스케일로 늘리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어차피 이건 나중에 뭐 크기를 재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케일로 늘린다고 해서 잘못 늘려지는 것도 아니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푸시풀 도구로 다음 점까지 늘리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스케일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위치점이 보여야 좀 잘 찍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물체에 가려지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스타일 도구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선이 나눠져 있거든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안 보이는 곳을 볼 수 있는 모드이고요. 오른쪽은 물체를 보여주는 모드예요. 물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곳이고, 이쪽은 안 보이는 구간을 보는 방법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둘 중에 한 개씩을 골고루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색으로 차 있는 거는 엑스레이 모드인데, 눌러보시면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뒤에가 이렇게 반투명한 색으로 채워지면서 보여지는 모드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백 엣지라고 되어 있는데, 숨어져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반투명하게 해서 물체에 숨겨진 부분을 점선으로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어떻다가 아니고 편하신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뭘 쓰고 하든, 저는 백 엣지 모드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뭘 쓰고 하시든 이렇게 쓰셔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끝나야 되는 위치가 잘 보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나갔으면은 여기 이렇게 찾아서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저 모드를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외벽 한번 쭉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저 엣지 모드를 여기 스타일에 있는 불투명한 곳을, 뒤쪽을 보는 모드, 저것도 활용해 보시면서 써 보십시오. 스케일로 늘리셔도 되고, 뭐 들어가서 푸시풀로 늘리셔도 되고, 벽체 그릴 때는 혼용하셔도 뭐 이거 상관없으세요. 벽체 그릴 때는 사실 뭘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일부러 지금 한 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다라는 걸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